연애 실무 11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교재는 제 10장이고요. 호텔에 쓰이는 각종 행사에 문안 작성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볼 계획입니다. 먼저 목차와 학습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현수막과 명찰과 명패, 그리고 메뉴카드와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는 현수막과 명찰과 명패,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교재는 10장 1절에 해당이 됩니다. 2강에서는 메뉴카드와 초청장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애 견적서 11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내용 일부까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1강이 이제 교재시 10장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배분하기 좀 어려워서요. 그냥 1강은 현수막과 명찰과 명패, 그리고 2강에서는 메뉴카드와 초청장은 시간이 25분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애 견적서까지 일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제 현수막에 대하여, 즉 배너죠, 배너. 현수막의 중요성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에 쓰이는 명패와 명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성법에 대해서 학습할 계획입니다. 메뉴카드와 초청장 작성법은 2강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는요,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과 초청장은요, 가장 우선시 되는 품목인데요. 또한 명패 없는 행사가 없을 정도로 명패는 꼭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날 제공되는 메뉴에 대한 안내카드, 즉 메뉴카드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메뉴카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현수막과 명패, 그리고 메뉴카드, 초청장 등을요, 작성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영어로 플래카드 혹은 배너라고 합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배너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고, 호텔에서는 이제 배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일부 사람들은 플래카드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플래카드요. 호텔의 이제 무대에 행사의 행사명을 알리는 그런 이제 알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백드롭입니다. 백드롭. 여기는 이제 이 구조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해서 무대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안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현수막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이와 같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또 현수막을 쓰기도 합니다. 현수막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하다는 게 백드롭 대비 좀 저렴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부 다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연출이 됩니다. 현수막의 중요성 말씀드려 볼게요. 현수막은 모든 행사의 공식적인 행사명을 알리는 알림판으로 행사의 얼굴입니다. 다른 것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수막의 문항이 잘못되고 또 잘못되면요,
그 행사 전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영문의 스펠링이나 한문의 부수가 잘못 표기되면 그야말로 상대 국가에게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영문은 그래도 좀 조정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쓰는 그 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한문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을 꼭 확인해 가지고 디자인 작업해서 협력업체에다가 맡길 때는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주최 고객, 또 같이 상대 고객에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예,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명이 잘못되면은 주최국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들을 했을 때 예, 다른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용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신랑의 이름이나 신부의 이름이나 또는 신부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될 때는 아주 큰 낭패이죠. 심지어는 법적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문안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막 문안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요, 공식적인 행사명, name of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name of event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사명이 가장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최자와 주관자, 그다음에 후원자, 협찬사, 일시 장소 등이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게 되면 우측이 그린 것 같은데요. 행사명이 이제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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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ed by, 그 다음에 주관자, organization, 그 다음에 장소와, 장소와 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 또는 협찬사가 supported by라는 표현으로 작성이 됩니다. 물론 행사명과 일시와 장소는 꼭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최자도 주관자도 들어갑니다만 후원자와 협찬사는 때에 따라서 없는 경우에는 작성 안 할. 한국의 배너 문화는 크게 보게 되면 2배열이나 3배열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디자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법칙은 아닙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가장 2배열과 3배열이 가장 많이 쓰였고 또 디자인을 또 달리 해가지고요. 새롭게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너 문안의 순서는 행사명에 전체적인 배열을 맞추고요. 행사명은 이제 전체 큰 타이틀의 중앙에 맞추고 그 다음에 주최, 주관, 협찬, 후원 순으로 나열하고 다음으로 일시와 장소가 표기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인식하기가 가장 그 쉬운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열에 대한 공식은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일시와 장소를 제외한 주체와 주관, 그 다음에 협찬과 후원을 꼭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주최하는 고객의 의도에 따라서 협찬이나 후원이 없으면 생략하고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대한성형외과학회 정기편의위원회인데요. 여기는 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만 현재 표기되었던 예입니다. 그래도 장소까지는 표기는 돼야 되는데 그냥 큰 타이틀, 왜냐하면 이제 평의위원회, 평의위원회 회원들만 대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일시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일시만 행사 타이틀과 일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배너 디자인은요, 또 행사의 이미지와 계절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나 단체의 로고가 있다면 이를 배경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기념된 주년이라면 이것을 형성하는 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한독약품의 이제 50주년을 기념을 하게 되면서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영문, 그 다음에 회사의 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포지움에 대한 타이틀, 그 다음에 일시와 그 다음에 여기 시간까지도 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 장소 자세하게 이제 표기된 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이 촬영이 돼서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는 이제 바로 이제 기사화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장점. 배열과 디자인 특히 이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숫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50주년 기념 행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좋겠고 참고로 생신연회 또는 원로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 등은요. 장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디자인한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잔치의 경우는 아이 사진을 출력하여서 디자인한 것도 트렌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문 디자이너 또 배너 전문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 배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한번 확인했었죠. 이렇게 타이틀과 밑에 이제 그 시간만 날짜만 표기했던 사례이고요. 여긴 투 배열인데 양쪽에 숫자와 5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와 함께 회사 로고가 좌우측으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명, 심포지움의 명과 일시와 장소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한독약품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주체주관이 되겠죠. 주체주관이 되겠다는 거.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숫자를 활용해서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배열입니다. 주로 보게 되면 3배열에 이와 같은 양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3배열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타이틀의 글씨가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수막에 예를 들면 배너의 크기가 좀 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그 변호사 협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 변호사 협회와 그 다음에 중화 전국 그 변호사 협회가 같이 조인한 교류회입니다. 교류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문에 우리나라 한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체와 같이 맞춰가지고 꼭 확인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수가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그 현수막을 꼭 보게 되면 모든 행사는 사전에 점검이 돼야 되는데 꼭 행사 임박해서 점검하다 보면 간혹가다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난감할 때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그 디자인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프로젝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장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다만 이제 그 무대를 이제 비추었을 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간 분들이 그늘이 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효하게 좀 쓰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요새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배너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 현수막 대신에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들죠. 바로 또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무대 배너입니다. 무대 배너. 요렇게 한국증권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천으로 하나의 큰 백드롭처럼 이 무대 전체를 다 감싸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목판을 설정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서 쓰는 타카로 고정을 해가지고 마치 백드롭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무대 위에 바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바톤에다가 걸어가지고 올리게 되면 쫙 펴집니다. 쫙 펴지면서 마치 백드롭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조명도 같이 연출된다면 더욱더 좋겠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잔치 이제 배너인데요. 여기에 이제 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이죠. 요게 이제 아기 사진까지 올라가면 좋습니다. 뭐 요즘에는 거의 다 아기 사진들이 그 촬영이 돼가지고 이제 연출되는 경우가 보통이죠. 배너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절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쓰면 더욱더 좋겠고,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 시안을 이제 몇 가지 주최 고객에게 확인한 후에 주최 고객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게 좀 디자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큰 타이틀로요. 좀 글씨가 좀 복잡해 보이죠. 여기는 이제 주체가 누구에게 의해서 이제 개최됐다는 것, 일시와 그 다음에 요런 여기는 이제 그 홍보하는 이제 배너의 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연락처까지 남겨져 있는 거 보게 되면 길거리. 다음은 이제 명찰과 명패 한번 볼게요. 명찰은 이제 가슴에 표현하는 것을 명찰, 무대에 올려놓는 것을 보통 이제 명패라고 있는데요.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명패는 이제 가슴에 표현하는 명찰과 회의용 탁자에 의해 올려놓는 회의용 명패, 그리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연회 명패가 있습니다. 명패는 가슴에 표현하는 명찰과 그 다음에 회의용 테이블에 탁자 위에 올려놓는 명패. 보통 보게 되면 종이용 명패를 많이 씁니다. 가슴에 표현하는 것은 양장, 그러니까 정장이죠. 왼쪽 그 포켓 주머니에 상단 주머니죠. 행커칩 꼽는데 이 주머니 넣는 것과 집게로 집는 것이 있어요. 집게로 집는 거는 아크릴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명찰을 만들어서 껴서 쓰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그동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명찰의 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참석자가 누구인지 참석자 간에 인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참석자가 연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서로 인사할 때 자기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칵테일 리셉션과 이제 연회용 그 행사장 테이블에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서 예를 들면 컨퍼런스나 또는 토론회가 있었을 때 누가 어느 연사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올려놓아지는데요.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내빈들이 참석하는 관계로 상대방의 소속과 직함을 알아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명찰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 등록적자를 걸치면 목에 걸 수 있는 명찰을 준비하여 행사 종료일까지 배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학술대회용 그 명찰이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또 식권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권을 갖다가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명찰의 응용 기술은요, 등록자가 등록 후 관심 분야의 강제를 시청한 기록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최자나 협찬사의 중요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학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행사에 초대되었을 때 강좌가 이제 분과로 여러 가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 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그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는 센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명찰을 딱 듣기만 하면 그 앉아서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듣게 되면 이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은 어느 분과에 관심이 있구나를 바로 기억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최자나 협찬사가 이제 후원을 받잖아요. 협찬을 받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정부 동의 이용서가 있어야 되고 회의용 명패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장이나 패널, 그다음에 연사의 소속과 이름, 직함을 기재하여 청중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글씨를 넣는 규격은요, 일반적으로 26.5cm, 가로 26.5cm, 그 다음에 세로 6.5cm가 관례적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크기와 주최측 의도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문안 작성의 요령은 성명을 가장 가운데 큰 글씨로 적고 직함을 성명, 글씨 뒤에 작은 사이즈로 입력하게 됩니다. 소속명은 이름 위나 아래 놓아도 관계없으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 위나 아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소속과 직함을 이제 위에다 올려놓았네요. 다음은 이제 식탁용 명패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같은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소속과 이름, 직함을 기재해 놓아야 하는데요. 보통 사이즈는 13.8cm부터 가로 13.8cm, 그다음 세로 4.5cm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예이죠. 여기 예 종이 삼각대로 되어 있어서 접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접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명패 문안 작성입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표기되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의 회의석상에서는 소속명과 직함이 성명 앞에 있습니다. 이는 영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체로 직함과 소속을 제외하고 이름만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인데 행사의 격이 공식적인 모임으로 진행될 경우에는요. 소속과 직함을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는 이름만 표기하는 것이 이름만 표기해도 그러면 샘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경우 소속명은 성명 위나 아래 어느 쪽을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보통 성명 하단에 표기하는 거로 성명 하단에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사이즈를 싹 정하면 반으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성명 그리고 바로 뒤에 직함 소속명은 이제 위나 아래에다 두을 수 있고요. 영문식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문식 표기인데 이제 두 배열로 했죠. 그래서 성함 그 다음에 소속 부서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직함과 그 다음에 소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안의 주요 구성 요소 중요하죠. 공식적인 행사명과 행사명이 들어가야 되겠고 주최자, 주관자, 그 다음에 후원자, 협찬사, 일시 장소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순서는 행사명이 가운데 타이틀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최자, 주관자, 그 다음에 협찬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 그 다음에 일시와 장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행사에 따라서 계절을 고려하여 또 디자인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그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요령은 이제 제작사에서 시안을 받아가지고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의 배열은 2배열과 3배열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패는 가슴에 표용하는 명찰과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 위에 올려놓는 회의용 명패, 그리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연회 명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표기되고 공식적인 자리 회의석상에서는 소속명과 직함이 성명 앞에 쓰인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영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12일주차 2강에서는 메뉴카드와 초청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아마 시간이 한 15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연애 견적서까지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